러시아인인 제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혐오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 여성과 바람이 나 가족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 나라엔 절대 가고 싶지 않았고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마주한 그 경유지 비행에서 제 모든 편견과 증오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 아니 우리 가족의 상처까지 치유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처음에는 원망의 대상이었던 그곳이 어떻게 저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증오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증오였죠. 아버지가 그곳에서 어머니와 저를 배신하고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은 외도의 나라, 배신의 땅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언어는 저에게 아버지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소리니까요. 안젤리나, 다음 주 인천행 비행은 내가 담당해. 팀장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한국행 비행을 담당해야 한다니. 제가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한 지 5년째. 한국행만은 피해왔는데 말이죠. 온갖 핑계를 대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승무원 부족으로 인한 긴급 배치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승무원이 필요해. 내 프로필에 한국어 가능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 말에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어릴 적 그가 제게 가르쳐준 한국어가 결국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될 줄이야. 저는 결국 인천행 비행기에 승무원으로 탑승했습니다. 기내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단지 왕복 비행일 뿐이야. 그 나라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고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날,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제 작은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죠. 그 후로 저는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배신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승객들 사이를 오가며 음료를 서빙하는 동안 저는 한국어 대화가 들려올 때마다 일부러 영어로만 대응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저를 외국인 승무원으로만 생각했고 그게 저에겐 다행이었죠. 물 주세요라는 간단한 요청에도 water, sure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저는 그들의 요청을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제 원칙을 지키고 싶었어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순간 마치 아버지의 배신을 용서하는 것 같았거든요. 비행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비행 안내 방송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영어 방송만 담당하게 되어 안도했어요.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안내는 다른 승무원들의 몫이었죠. 하지만 승객들에게 메뉴를 설명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때 한국인들의 서툰 영어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한국어로 말해도 그들은 더 편안해할 텐데.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번 비행이 끝나면 다시는 한국행 비행을 하지 않을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팀장에게 이유를 분명히 말할 생각이었어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핑계로 말이죠. 그러면 다시는 한국행 비행을 배정받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비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인천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이륙한 지 약 10시간이 지났고 곧 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승객들에게 마지막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비행기 뒤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죠? 다른 승무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저는 카트를 옆으로 밀어두고 비행기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착륙하지 마. 한국에는 착륙하면 안 돼. 일본 억양이 강한 영어로 그가 외쳤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손님,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영어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비틀거리며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 문을 열겠다고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 비상구 문 앞에 선 그 남성은 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지만 승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장에게 상황을 알리는 비상 전화를 걸었어요. 10일 뒤 좌석 승객이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시 지원 필요합니다. 객실 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도망치려 했습니다. 동료 승무원들이 함께 취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어요. 한 남자 승무원이 취객을 말리려 다가갔다가 밀쳐져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만약 비상구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도 3만 피트의 상공에서 순식간에 압력이 빠져나가고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시고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장의 방송이 나왔지만 이미 객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우왕좌왕했죠. 저는 승무원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동안 많은 비상상황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런 위험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취객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저와 다른 승무원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순간 객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남자에게 쏠렸어요. 취객은 여전히 비상구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고 그 남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그 남자가 취객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단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취객의 손목을 잡아 꺾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눈을 깜빡일 시간도 없었죠. 취객은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 남자는 침착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와 다른 승무원들이 재빨리 달려가 취객을 인계받았어요. 객실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그 남자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위기가 진정된 후 저는 그 용감한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의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도와주셔서. 영어로 말하려던 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셨어요. 순간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으세요? 그 남자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깊은 갈색 눈동자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네,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로 대답한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승무원님께서 한국어를 하시네요. 아, 네.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사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우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영어로도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강우 이강구 리. 태권도 도장 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안젤리나 김입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 한국 성이군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말했죠.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지만 더 이상 캐물으려 하지 않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동안 저는 다른 승객들을 돌보면서도 이강우라는 그 남자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제 마음은 그에게 이끌리는 걸까요? 착륙을 준비하는 안내방송을 하면서 저는 일부러 한국어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승무원으로서의 제 의무였고 더 이상 제 한국어 실력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방송을 마치고 잠시 이강우의 자리를 지나갔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승객들이 내리는 동안 저는 출구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강우가 내릴 차례가 되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까는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해결됐네요. 괜찮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인천에 얼마나 체류하세요? 내일 오후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요. 하루 정도 쉬고 가거든요. 그럼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인천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처음 오신 거죠? 순간 거절하려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처음이었고 비행 중 있었던 일로 인해 이강우에게 묘한 신뢰감이 생겼어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강우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국, 그것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승무원 휴게실에서 짐을 챙기면서 동료들은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안젤리나, 왜 그동안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 제 친한 동료인 사라가 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 발을 디딘 지금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크루 호텔로 이동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인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도시로 이어지는 길은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인천공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고 효율적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저는 한국을 배신과 외도의 나라로 규정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달랐습니다. 호텔방 창문을 열자 인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문득 아버지가 이런 풍경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왜 미국에서의 삶을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왔을까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강우를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는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편안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 훨씬 젊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어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어를 숨기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좀 쉬셨나요? 네, 조금이요. 비행 후에는 항상 휴식이 필요해서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인천의 유명한 곳들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송도 신도시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이강우는 인천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천은 한국의 관문 도시예요. 특히 국제공항이 들어선 이후로 빠르게 발전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기도 했을까요? 어쩌면 이 거리를 걸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도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들과 공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센트럴파크를 걸으며 저는 이곳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꼈어요. 깨끗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두가 재빨리 달려가 노인을 도왔어요. 젊은 학생, 직장인,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그들은 노인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친절한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한국이 차갑고 딱딱한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달랐습니다. 공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강우는 저에게 한국 전통차를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지만 은은한 향과 맛이 좋았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물론 문제도 있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정징이라고 하는 정? 네. 사람 사이의 따뜻한 감정이요.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웃 간의 배려.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근간이에요. 그의 말을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가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편리하지만 한국의 정이 그립다고요. 어린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저는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이강우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는 이곳을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네, 제가 5살 때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이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의 빛이 있었어요. 찾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찾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희를 버렸으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혹시 그에게도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만 상황을 판단했던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이강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어쩌면 아버지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소리니까요. 안젤리나, 인천 출장은 내가 가야 해. 상사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한국에 가야 한다니. 온갖 핑계를 대봤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결국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구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단지 3일간의 출장일 뿐이야. 그 나라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비행기 좌석에 앉아 눈을 감자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날,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제 작은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죠. 그 후로 저는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배신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서서히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어로 불러주던 자장가,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던 목소리. 그 기억들은 아버지가 떠난 후 고통스러운 상처로 변했죠. 그래서 더욱 철저히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지워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대화가 들려올 때마다 일부러 이어폰을 꽂고 음악 볼륨을 높였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며 시간을 때우려 했지만 영화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곧 도착할 그곳이었어요. 아무리 피하려 해도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의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비행 중에 승무원이 다가와 한국어로 음료를 물었을 때 저는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 영어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영어로 전환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비록 저는 그녀의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제 원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순간 마치 아버지의 배신을 용서하는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의 작은 화면에서는 인천공항 정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공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죠. 저는 무심코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항이라 해도 그곳은 여전히 그 나라였으니까요. 창밖으로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끝나면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않을 거야. 이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반가워 보였어요. 저는 머뭇거렸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같은 호텔이었다니 저도 놀랐어요. 혹시 식사하셨나요? 같이 하실래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한국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는 비행기에서 위험한 상황을 해결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 낯선 나라에서 만난 첫 친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의 테이블로 함께 걸어가며 이강우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처럼 침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그는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사실 한국 음식은 처음이에요. 이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너무 맵지 않은 것으로요. 그는 웨이터에게 뭔가를 주문했습니다. 빠른 한국어라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불고기와 된장찌개라는 단어가 들린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아닙니다.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이강우는 무술학교를 운영하는 관장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도 도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세계 각국의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비행기에서의 일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겸손하게 웃기만 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이 해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손에 남은 작은 상처들을 보니 오랜 훈련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단련된 사람의 정확함이 느껴졌어요. 식사가 나왔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한 테이블 앞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강우는 제 표정을 읽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쌈 싸 드릴게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는 상추잎에 밥과 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을 함께 싸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예상과는 달리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어요. 맛있네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곧바로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이강우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시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어쩌면 낯선 이 남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아버지가 한국인이었거든요. 이었거든요라는 과거형의 이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말을 계속했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이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저희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혼자 두고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었어요.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강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 개인 때문이에요. 이강우의 말은 단순했지만 마치 번개처럼 저를 관통했습니다. 20년 넘게 증오해온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개인의 선택이었던 거죠. 한 사람의 잘못을 모든 이에게 투영하는 건 당신도 괴로울 뿐이에요. 당신이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한국과 한국어를 거부하면서 얻은 건 무엇인가요? 이강우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과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미워할 시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떠났고 그 후로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그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강우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미워하면서 결국 아픈 건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의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왔던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당신 아버지 말고도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을 들어 이강우를 바라보니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인 남성에게 이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강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에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하지만 가끔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그분도 아직 용서하지 못하신 거군요. 네, 어머니도 저처럼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세요. 이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한국 이름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 오랫동안 입에 담지 않았거든요. 지윤이에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어 숨겨둔 보물을 꺼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윤이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지어주셨대요. 지혜롭고 빛날 것이라는 의미라고요. 지윤 씨. 이강우가 제 한국 이름을 부르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잠시 내려두고요. 그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적어도 2, 3일간은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내일 인천 구경을 같이 해볼래요?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이강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자란 곳, 그가 돌아가고 싶었던 그곳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이강우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를 미워할 이유는 되지 않았던 거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태양이 건물 사이로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이강우는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만났을 때의 정장 차림과는 달리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잤어요. 오늘은 인천 구경을 좀 해볼까 해요. 먼저 재래시장부터 가볼까요? 시장은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인천의 거리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도로,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강우는 여러 가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래된 김밥집, 떡집, 건어물 가게 등 다양한 곳을 둘러보았죠. 시장을 걷던 중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노인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재빨리 달려가 노인을 붙잡고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환한 미소로 노인에게 인사하고 짐을 목적지까지 함께 들어다 주었어요. 저 아이들은 노인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도 저렇게 도와주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노인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행동에서 자연스러운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작은 길거리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요? 이강우가 메뉴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아주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외국인 손님인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얼마 후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매울 수 있으니까 덜 맵게 해드렸어요. 딸 같아서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의 벽을 조금 더 허물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맛에 푹 빠졌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은 마치 제 감정처럼 복잡하고 다양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주머니에게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에 또 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오후에는 바다에 가볼까요? 이강우가 제안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바다를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바닷가를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온 미국에서의 삶을, 이강우는 한국에서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죠. 사실 한국에서도 가족 문제가 많아요. 완벽한 곳은 없죠. 이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가 있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이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안젤리나 씨, 아니, 지훈 씨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걸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강우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이강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어쩌면 아버지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우와 함께 재래시장을 방문했어요.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점에서 떡볶이를 맛보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생소했지만 의외로 맛있었어요. 가게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외국인 손님인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굳이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매울 수 있으니까 덜 맵게 해드렸어요. 딸 같아서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의 벽을 조금 더 허물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정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송도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온 미국에서의 삶을, 이강우는 한국에서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듯했지만 어딘가 통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건 어쩌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걸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부정해온 제 모습이 어쩌면 제 자신을 가두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이강우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인천에 사시는 김성준이라는 분을 아세요? 제 아버지인데.
이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모르지만 찾아볼 수 있어요. 정말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두고 싶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이강우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그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떠나기 전에 이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의 작은 추억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한복 저고리 모양의 브로치였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가슴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이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 오세요. 그때는 서울도 보여드릴게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이강우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객실 승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나라는 다시 오고 싶어졌어. 비행이 시작되고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돌아간 나라에 대한 편견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는 이 땅을 다시 밟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한국을 증오했던 한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맞닥뜨린 위기와 그 속에서 태어난 우연한 만남. 안젤리나는 한국인 이강우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나라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괴소였습니다.